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서울입니다. 2022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여전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뉴스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어제에 이어서 지난 1년 우리 지역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2022년을 말하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고공행진이었던 서울의 집값이 정부의 강경책과 금리 인상 여파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진 매수자 우위로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네, 콘크리트처럼 단단해 보였던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손을 좀 거리가 전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담 전화도 전혀 없고 지금 9억 5천도 나와 있는 게 매매가 안 되고 있어요. 팔려는 사람은 한두 명씩 나오죠. 왜냐면 금리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살려고 하는 매수인이 없는 거죠. 지금 나와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양천구 목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 주민들이 기다렸던 소식, 목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안이 지난달 통과됐습니다. 용적률이 300%까지 늘어나면서 35층까지 아파트 층수를 올릴 수 있게 된 건데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2만 6천여 가구인 목동 신시가지 14개 아파트 단지는 5만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됩니다. 특히 목동 6단지의 경우 신속 통합기획 대상 단지로 선정되면서 재건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6단지는 목동 14개 단지 중 유일하게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으로 지난해부터 신속 통합기획 재건축을 추진해왔습니다. 신속 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해 정비 계획안을 짜는 것으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입니다.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은 목동 지구단위 계획과 신속 통합기획 대상지 선정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재건축을 가로막았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랜 시간 묶여있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냉랭한 부동산 시장 안에서 재건축은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수능시험을 기점으로 나타났던 전세 물갈이 시즌도 겹쳤지만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사상 처음 6차례 연속 금리 인상 단행, 금융이자 부담 가중으로 거래 부진과 매수 심리 위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침체기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금리가 지금 많이 상승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매수 심리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들은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만큼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의 큰 걸림돌로 꼽혔던 구조 안정성 점수 비중을 낮추고 주차 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 점수 비중을 높인 건데요. 이번 개정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이거나 2차 안전진단을 마치지 못한 단지에도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양천구 목동의 2만 4천여 가구에도 해당됩니다. 집중호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고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날에는 집에 들어가기조차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노후주택가에서도 가장 끄트머리에 위치한 곳. 이 집에서 50년 가까이 살고 있는 80대 노인은 매년 여름이면 걱정이 앞섭니다. 가뜩이나 집이 더워 여름철에 밤잠을 설치는데 최근에는 허리 수술까지 받아 외출도 어려워졌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뒤에 가서 호수 빙겨가지고 여기다 지붕에다 물도 빌리고 별개를 다 해요. 더우면 저녁에 잠이나 자지나. 비가 오니까 지금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지금 또 물 들어올까 봐. 들어오면 또 퍼내고 해야 되니까. 당시 서울엔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는 반지하 주택 등 지대가 낮은 곳을 집어삼켰습니다. 일가족 3명이 물이 들이찬 반지하 집에 갇혀 목숨을 잃는 등 인명 피해가 컸던 상황.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태풍 소식이 들리자 하루하루 불안한 심정입니다. 계단을 5칸이나 내려와야 하는 반지하 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물이 들이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화분과 쟁반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임시 방편으로 이거라도 해놓은 겁니다. 지옥고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하, 옥탑, 고시원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주거 빈건층은 줄지 않고 있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살아가는 A씨가 갈 수 있는 곳은 보증금이 없는 고시원뿐이었습니다. 수급자 해가지고 40만 원, 끝까지 모르겠는데 40만 몇천 원씩 이렇게 나와. 노인연금 30만 원 그거 나오고. 이걸로 이제 고시원비도 내고 예. 식사도 하시고. 예, 그렇죠. 이곳에서는 제대로 눕고 서는 것도 힘든 처지입니다. 좁은데 발도 제대로 못 붙여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발다리가 좀 이상해요. K씨는 임대주택 지원 대상 1순위인데도 집이 없어 1년 넘게 기다려 겨우 고시원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또 지옥고. 이게 현실입니다. 사람이 이제 마지못해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한번 살아봐라 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못 살고. 서울에서만 30만이 넘는 가구가 지옥고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 대책의 하나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면 최대 2년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주비 지원으로는 반지하에 사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이주를 지원할 수 없다. 저렴하고 양질의 공공임대를 대체 주거지로 확보해서 반지하 이주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경기 침체로 가계 경제가 팍팍한 가운데 주거비 부담까지 늘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높은 주거 대책이 절실합니다. 자립하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일단 사기 당하는 거나 여태 동안은 또 빚이 아예 없었잖아요. 빚이 없었는데 이제 뭐 나오면은 이제 뭐 내야 될 게 엄청 많으니까 지방세 뭐 이런 것도 뭐 다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안 잡혀 있고. 성인이 되어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1명은 생활고로 빚을 지고 있고 절반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들은 경제적 지원 외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태도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사기 피해 걱정과 이 외로움 속에 갇혀 있는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줘야 할 때입니다. (10월의) 마지막 일요일. 그날은 참 맑은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파랬고 햇빛은 눈이 부신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말 오전에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 믿기지 않는 뉴스를 마주했습니다. 밤사이 이태원에서 일어난 비극.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면서 압사로 목숨을 잃었다는 보고도 믿을 수 없던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기절 안 했는데 와이프가 자꾸 눈을 감더라고요. 그래서 눈은 감으면 안 된다. 눈 감으면 이제 아무래도 호흡 같은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무조건 숨 쉬는 데만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잘 버텨줬던 것 같아요. 제일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네, 셋이 갔는데 오늘도 지금 발인이라 해서 성모병원으로 옮겨져갖고 거기에 지금 데려다 주고 왔거든요. 안타까운 참사 소식에 서울 광장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태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추모객들의 메모, 보고 싶다는 친구의 쪽지, 하늘나라로 먼저 간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애절한 손편지가 가슴을 저밉니다. 추모의 성지가 된 이태원역 1번 출구.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모지는 자원봉사자들의 돌봄 속에 비바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비 오기 전에 이게 이제 두세 시간 전에 상황 봐가면서 직접 바로 비닐 쳐가지고 훼손을 막는 거죠. 참사 이후 이태원은 방문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애도를 위해 간간히 찾아오는 추모객들이 전부입니다. 감염병은 여전하고 높은 물가와 금리로 팍팍한 일상 속에서 더욱 빛났던 우리 동네 영웅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유독 돋보였던 한 해였는데요. 올해 헬로티비 뉴스가 주목한 우리 동네 히어로는 누가 있었을까요? 고물가 시대 은평구 연신내에는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문을 연 곳인데요. 손님 19분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청년입니다. 거의 매일 오시는 분이 오시다가 버스 안에서 급사? 돌연사? 뭐라 그러지? 예, 그래서 그랬더니 누나 두 분이 이제 우리 밥집 와서 고맙다고 그 동생이 매번 와서 밥을 먹을 곳이 있어서 좋았다 그러고 동생한테 주려고 했던 옷, 신발을 제게 주셨어요. 따뜻한 밥상은 사랑방이죠. 요 동네 연신내 은평구 요 동네 사랑방이길 소망하고 누구나 와서 편하게 즐겁게 넉넉하게. 지난 가을이었죠. 은평구에서 새벽에 양수가 터졌다는 임신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응급 분만을 시행한 일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구급대원은 현장 도착 당시에 아기 머리가 이미 나온 상황이어서 현장 분만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산부인과 전문의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분만을 진행했고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현명한 대처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도운 119 구급대원 소식에 모두의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양천구 신월 3동 주민센터 앞에 쌓인 상자들, 열어보니 쌀, 라면, 귤, 기부품이었는데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행복하다는 익명의 기부천사, 다시 만나보시죠. 지난 2월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이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와 함께 쪽지를 전하고 사라졌습니다. 기부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200만 원만 저희 민원대에 던져놓고 가셨거든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원을 했어요. 글씨체도 비슷하셨고요. 이제 그 쪽지상의 사연이 똑같은 내용이셔가지고 저희는 아마 그때 기부해주신 그분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코로나19로 한동안 미뤄졌던 지역 축제가 3년여 만에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이웃과 함께 즐기는 축제회장이 펼쳐져 더없이 반가웠는데요. 빛깔고 온 한복부터 멕시코 전통 의상인 솜브레로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은 주민들이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은평구 16개 동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준비한 세계문화 퍼레이드입니다. 다른 나라, 여러 나라를 보니까 거기 외국 간 것처럼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평소보다 많이 한 30%? 30-40% 늘었다고 보면 되죠. 이제 여러 가지 서신될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어제는 많이 좀 바빴어요. 헬로티비 뉴스 2022년을 말하다. 이틀에 걸쳐서 올 한 해를 결산해봤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후련하고 기쁘고 밝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는 내년에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우리 지역 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2022년을 말하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